안녕하십니까. 저미양자홀 우주론 제32장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우주상수, 진공의 에너지 밀도, 우주의 곡률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제가 드디어 100% 완벽하게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깨달았다라는 거죠. 일반인이 시청하시기에는 동영상 내용이 매우 어렵겠지만 100% 완벽하게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상수 1.10562의 음수 52승 퍼 미터의 제곱. 이것은 이제 플랑크 위성에서 우주를 싹 관찰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주상수라는 놈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측정이 됐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 이거를 풀면 우주의 비밀이 밝혀진다라고 하는 수식이죠. 여기서 요거 람다, 요게 도대체 뭐냐? 람다, 이걸 이제 우주상수라고 부르고 그 값은 이겁니다. 근데 그 뜻이 뭘까요? 네, 이 뜻에 대해서 그 누구도 완벽하게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완벽하게 설명해내겠다. 여기서 물론 이전 동영상들에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통합해가지고 뭐 진공의 에너지 밀도가 뭐냐, 우주의 곡률이 뭐냐, 이런 것까지 합해가지고 완벽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리학에서는 진공의 에너지 밀도를 나타내는 기본 물리 상수다. 네, 그러면은 또 진공의 에너지 밀도가 뭐냐? 네, 진공의 에너지 밀도 5.96 2의 음수 27승 kg per 미터의 3승. 진공이에요. 진공이라 그러면 진짜 비었지 않습니까? 진짜 비었는데, 진짜 비었으면 진짜 비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에너지가 존재한다. 네, 그것이 바로 암흑 에너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진공의 에너지 밀도란 암흑 에너지 밀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흑 에너지? 네, 그러니까 우주 상수가 바로 암흑 에너지냐라는 이제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이잖아요. 이건 킬로그램인데? 이건 질량 아닙니까? 질량? 최적분의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진공의 암흑 물질 밀도 아닙니까? 암흑 물질의 질량 밀도. 예, 근데 에너지 밀도라고 합니다. 예, 좀 헷갈리시겠지만, 그래서 이걸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거 암흑 에너지 밀도가 아니고, 네, 암흑 물질 밀도라고. 진공의 암흑 물질 질량 밀도라고, 이게. 에너지가 아니다. 암흑 에너지가 아니다. 자, 이렇게 구한다고 합니다. 허블 상수로부터 뭐, 로시, 크리티컬, 에너지 밀도 해가지고 요게 지금 우리 현재예요. 우리 현재 지금 요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허블 상수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허블 상수는 우리 현재를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식이 이렇게 유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를 넣어보자. 네, 그 다음에 이 숫자를 넣어보자. 그러면은 이 두 수치에서 99.4%만 일치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랑 이 수식에 의해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0.6% 오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측정값이니까. 측정값이니까는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99.4% 이거는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주의 곡률 이래가지고 오메가 이제 람다라는 거는 다시 우주상수로 넘어갑니다. 람다, 요게 이제 우주상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상수, 진공의 에너지 밀도, 진공의 에너지 밀도, 암흑 에너지, 결국 암흑 에너지라는 거죠. 이 암흑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또 뭐 우주가 곡률을 갖게 된다. 뭐, 예,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고, 저는 저의 이론만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되니까. 하여튼 곡률이 있다. 암흑 에너지에 의한 곡률이 0.726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질량에 의한 곡률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우주적 공간의 곡률. 그것이 0.315다. 여기서 질량이라는 말은 암흑 물질 더하기 보통 물질, 암흑 물질 더하기 보통 물질. 이걸 질량이라고 하죠. 여기서 0.315다. 뭐 상대적인 렐러티비스틱. 이거는 뭐 너무 작으니까는 무시를 하도록 하고요. 람다. 진공의 에너지 밀도, 암흑 에너지.
네, 암흑 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0.6817 또 뭐 진공의 공률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탈은 이제 1이 된다. 1.00. 네, 그래서 이것이 1보다 크면은 우주는 구체로 생겼고, 이것이 1보다 작으면 우주의 모양은 말안전처럼 생겼고, 이것이 1이면, 이렇게 1이면 우주는 평평하다. 네, 이것이 이제 현 물리학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평평하다. 우리 우주는 평평하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 우주 반드시 구체라고. 4차원 구체입니다. 3차원 구체가 아니고 지구처럼 생긴 구체가 아니고요. 풍선이죠. 풍선 속에 있는 구체가 아니고요. 풍선 표면에 있는 구체라는 거죠. 설명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람다 0.6817 여기는 0.726인데 둘 중에 누가 맞습니까? 숫자가 좀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0.726이 틀렸던지 0.6817이 틀렸던지.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면은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보통 물질의 비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플랑크 위성에서 측정한 최신 데이터라고 합니다. 68.3%, 26.8%, 4.9%. 자, 이것이 플랑크 위성에서 측정한 최신 데이터이고, 그럼 나머지 이것들은 뭐 숫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대략 한 73%? 네, 73% 정도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 두 개로 나눴다는 거예요, 지금. 요게 맞냐? 아니면 한 73% 정도. 요게 맞냐? 둘 중에 어느 게 맞냐? 그렇지 않습니까? 68.2%. 네, 68.2%. 요 숫자가 맞는 겁니까? 72.6%. 대략 한 73% 되지 않습니까? 요 숫자가 맞는 겁니까? 둘 중에 누가 맞는 거죠? 네. 자, 둘 중에 누가 맞냐? 이제 설명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동영상에서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의 비는 2.69이다. 제20장 그 강력, 전자기력, 양력하고 중력은 통합된다고. 예, 강력, 중력, 양력, 전자기력, 강력은 통합된다. 제가 강조를 드렸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고, 결론만 얘기하자면 이 전자기력을 해석하는 와중에 암흑 에너지 2.692가 나온다고. 2.692. 자, 다시 2.692 암흑 에너지는 암흑 에너지라고 불리는 그 2.692는 저자의 계산에 의해서 힘의 해석으로부터 2.692가 나왔다. 자, 그래서 이 암흑 에너지는 2.692이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의 질량의 비는 바로 전 동영상에서 제가 너무너무 쉽게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 우주는 블랙홀 속에 들어있는 거라고. 네. 자, 우리 우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빨간색 테두리에 있는 거죠. 풍선 테두리에, 풍선 표면에 우리 3차원 우주가 펼쳐져 있고요. 그 풍선 속에, 이런 블랙홀이 있다고. 근데 그 블랙홀이 아니라 저는 양자홀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어미 양자홀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양자홀이 여기에 있다고. 그럼 양자홀이 뭐냐? 플랑크 블랙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랙홀이에요. 블랙홀인데 앞에 플랑크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플랑크는 물리학에다가 플랑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플랑크 단위, 플랑크 계산 뭡니까? 물어보면 멘붕이 찾아옵니다. 플랑크 단위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어쨌든 플랑크 블랙홀, 하여튼 블랙홀이니까 슈바르트 실제 반지름 공식입니다.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바로 답 나와요. 단 이 파일을 여기다 곱해야 된다. 여기서부터가 쭉 계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부 다 물리학에 나와 있는 숫자들입니다. 근데 단 이 파일을 곱해야 된다고. 이 파일을. 왜? 이거는 물질과 반물질의 관계는 반물질은 물질보다 2파이에 더 무겁다고. 그래서 이 파일을 여기다 곱해줘야 한다. 그러면은 바로 84.5%대 그 암흑물질 84.5%, 보통물질 15.5% 바로 계산된다고. 이것이 지금 현 물리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암흑물질과 보통물질의 비입니다. 자, 그래서 암흑물질 84.5%, 보통물질 15.5%. 자, 제가 설명했죠. 이 앞에서 힘의 해석으로부터 2.692가 나왔다고. 힘의 해석, 전자기력 해석으로부터.
자, 그럼 앞에서 그게 뭐냐?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의 비예요. 이거는 2.692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비라는 거죠. 요 두 개.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기를 곱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것이 227.5죠. 네, 84.5 그대로 두고 15.5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럼 합이 이겁니다. 그럼 이것대로 이제 나누기 B를 하면은 69.5%, 25.8%, 4.7%입니다. 자, 69.5%, 68.3%. 네, 약간 차이가 있죠. 이거는 암흑 에너지 지금 해석하는데 약간 차이는 그 정답이죠. 69.5%라는 이거 정답이라는 거죠. 이것이 정답입니다. 저의 계산에 의하면. 자, 그럼 앞에서 아까 73%는 뭐냐? 자, 여기서 자, 암흑 에너지는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의 합. 네, 이 두 개의 2.692다라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거는 이 두 개는 100%니까 그대로 숫자가 이렇게 넘어오죠. 그대로 100%, 이 두 개는 100%니까 그 숫자 그대로 넘어오고요. 숫자 그대로 넘어오고 이 B를 구하면 72.9%. 72.9%. 네, 여기 72.9%. 72.6%.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요 숫자는 요렇게 계산을 한 거고요. 요 숫자는 요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사실. 둘 다 맞는 건데 이제 해석이 암흑 에너지는 암흑 물질의 2.692배.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2.692 이건 오답이에요, 오답. 그러니까 요게 맞겠습니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암흑 에너지하고 암흑 물질의 비 2.692라고 했죠. 네, 그럼 한번 또 계산해 볼까요? 는 69.5 나누기 25.8 이거 이게 자, 이 두 개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의 비가 또 공교롭게도 72.9%로 나옵니다. 이 두 개의 비를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약간 헷갈리실 겁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면 69.5 더하기 25.8 네, 이거죠. 95.3%는 69.5 나누기 95.3% 예, 자, 이거는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은 자, 제가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만 했죠. 네, 보통 물질 안 했습니다. 네, 72.9%. 암흑 에너지는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에 비해서 암흑 에너지는 또 공교롭게도 72.9%가 나오는 거죠. 이게 좀 헷갈린다 이 뜻입니다. 어쨌든 72.9%가 나왔다. 앞에서 제가 이거 99.4% 이거 오차 있다고 99 곱해볼까요? 네, 0.725 네, 0.726 0.726이나 0.725나 이거 같은 숫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숫자가 막 조금 헷갈리죠. 자, 두 번째. 자, 이것을 이제 제가 어렵게 증명을 했고요. 자, 이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또, 이게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을 구하는 수식은 두 가지다. 첫 번째, 힘의 해석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아주 간단하게. 물론 이제 복잡하죠. 예, 자. 진공 에너지 밀도를 이렇게 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티컬, 예, 이것이 이렇다고 합니다. 뭐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누기를 해보자. 자, 이 두 개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나누기를 해보면 8파이지 약분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우주상수 네, 여기 우주상수 네, 이 숫자 우주상수 네, C의 제곱을 이쪽으로 넘어가니까는 예, C의 제곱 우주상수 요거 분모 요거 네, 거기다 루트를 씌우자. 자, 그 다음에 여기 H제곱 나누기를 했으니까 거기다 루트를 씌우자. H 그러면은 3이 남아요. 3이 3이 뭘까? 네, 3 물론 또 루트를 씌우면 루트 3이 되는 거죠. 이거 잘못했다 공식. 네, 이거 공식 잘못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3을 없애야 돼요. 이게 3이 사라져야 되는 거다. 예, 저의 생각은 어쨌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H가 뭡니까? H가 허블상수예요. 허블상수. H의 역수가 우리 우주의 나이입니다. 지금 우리 우주의 H 허블상수의 역수
그러니까 분자, 분모가 되는 거죠. 역수니까. 지금 현재 우리 우주 나이가 137.7억 광년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137.7을 여기다 넣자. 자, 그럼 C 곱하기 우주상수가 뭘까요? 자, 그럼 다시 우주상수가 우주상수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주상수 1.1056. 예, 이 숫자 그대로 여기다 루트를 넣습니다. 거기다 빛의 속도를 곱해요. 네, 그것이 이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또 계산을 해놨습니다. 우주상수에다가 이렇게 계산하면은 네, 100.5억 광년. 예, 지금 이렇게 계산을 자 이거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계산을 했죠. 100.5억 광년이 이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100.5를 넣자. 자, 100.5 나누기 137.7 아닙니까? 이렇게 요거 계산한 겁니다. 여기 3이 잘못됐다. 저의 판단에는 0.730 나와요. 0.730. 그리고 또 99.4% 오차가 있다. 네, 0.726. 0.726. 0.726. 똑같지 않습니까? 숫자가 지금. 결국 무슨 말이냐? 아니, 허블 상수는 이미 다 알고 있고, 우주 상수도 이미 다 알고 있고, 네, 허블 상수 이렇게 구하죠. 메가파세크. 이렇게. 아니,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계산. 0.76 바로 나오는데. 네. 그래서 암흑 에너지,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은 제가 했고요. 아주 간단하게 계산했습니다. 지금 암흑 에너지 정체가 뭐냐? 여기서 이제 또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진짜 암흑 에너지 구하는 공식인가? 네, 그러면 요거지 않습니까? 요거? 자, 100.5는 우주상수. 네, 이건 안 변해요. 이거는 상수입니다. 100.5는 상수. 자, 그러면 137.7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숫자가. 이게 우주의 나이니까. 그러면 요거 0.730, 0.726, 이 숫자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작아지는데? 무슨 말이냐?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작아진다. 이런 논리가 나온다는 거죠. 자, 암흑 에너지라는 단어 자체가 틀렸다. 어쨌든, 자, 이 숫자가 점점 작아진다고 합니다. 이 공식이 이제 맞는 거죠. 네. 자, 작아진다. 근데 또다시 이거는 이거고요. 예,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전자기력, 양력 전자기력부터 구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숫자가 점점 작아진다라는 말은 양력 전자기력의 관계가 변한다는 겁니다.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암흑에너지라는 단어 틀렸다. 네, 그렇지만 하여튼 일단 이 단어를 써보자.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작아진다? 예, 그 뜻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양력은 조금씩 감소를 하고 전자기력은 조금씩 증가를 한다. 그 뜻입니다.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약간 어렵겠습니다. 네, 하여튼 새로운 관점이죠. 질문을 하겠습니다. 빅뱅이 뻥 하고 터졌습니다. 그때 전자기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빅뱅이 뻥 터졌다. 그러면 그때의 전자기력 크기랑 지금 우리 우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우주의 전자기력의 크기 있지 않습니까? 같겠습니까? 아니면 다르겠습니까? 누구도 답변 못하죠, 그거.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근데 그게 아니다. 빅뱅 때 양력이 강했고 전자기력이 약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자기력이 훨씬 크죠. 상대적으로 전자기력이 훨씬 큽니다. 네, 상대적으로 양력이 강했고 상대적으로 전자기력이 약했다는 거죠. 시간이 점점 흐름에 따라 가지고 지금 양력이 더 약해졌고 전자기력은 더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야, 힘이 변하는구나. 그러면 질문. 중력은 변하겠냐? 네, 저는 중력은 안 변한다. 빛의 속도 변하겠냐? 빛의 속도 역시 안 변한다. 그럼 뭐가 변하느냐? 양력과 전자기력이 변하는데 딱 거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전자기력도 이게 이제 그렇게 넘어가면 머리가 아파서 어쨌든
힘이 변한다, 힘이. 자, 암흑에너지. 우주의 가속 팽창을 야기하는 것이 암흑에너지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자, 가속 팽창을 야기한다. 아니, 여기에 무슨 가속 팽창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현재 우주의 나이이고요.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 뭐, 나이가 점점 더 먹는 거죠. 이거는 우주 상수고. 이것도 어떻게 우주의 가속이라는 말이 여기 왜 붙습니까? 이거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 즉, 암흑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주 획기적인 발상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 틀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플랑크 별이 있습니다. 플랑크 별이라는 뭐냐면은 루프 양자 중력 이론에서 플랑크 별이라는 가상의 별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은 플랑크예요. 플랑크. 제22장 우주상수 문제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뭐 공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플랑크를 해석하는 이런 공식이라고 합니다. 플랑크 질량, 플랑크 온도, 플랑크 길이, 플랑크 시간. 그럼 플랑크가 뭐냐? 플랑크, 이거를 이제 전부 다 플랑크 단위계라고 부릅니다. 그럼 플랑크 단위계가 뭐냐? 물리학에서 더 이상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길이, 시간. 그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서론에서 제가 설명을 했죠. 플랑크를 만나면 물리학이 붕괴된다고. 물리학에서 멘붕이 찾아온다고. 그게 이겁니다. 플랑크 길이 얼마냐? 음수 35승. 음수 35승. 플랑크 시간이 얼마냐? 음수 44승 초. 아니 1초면 0.0 나노초? 나노초가 아니죠. 음수 44승 초입니다. 이건 더 이상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플랑크가. 근데 제 22장에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죠. 그거는 0차원 플랑크고 0차원 플랑크고 플랑크에도 그 차원이 존재한다고. 우리 우주는 3차원이고요. 3차원 플랑크 단위를 써야 된다. 그럼 3차원 플랑크 단위가 뭐냐? 그건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플랑크 단위라고 이렇게 공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주장에 의하면 0차원 우주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우주 0차원 우주입니까? 3차원 우주입니까? 3차원 우주죠. 3차원 우주. 우리 우주는 3차원 우주입니다. 근데 그거를 0차원 우주로 해석을 해버리니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숫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우주는 3차원인데 왜 0차원 플랑크 단위를 쓰냐는 거죠. 그게 바로 우주상수 문제라는 겁니다. 음수 120승 혹은 음수 122승 이런 숫자가 나와가지고 물리학에서 멘붕에 빠졌다. 그거죠. 그 이유가 뭐냐? 자, 우주상수는 3차원이에요. 우주상수는 우리 우주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플랑크는 0차원을 해석을 하는 거죠. 0차원에다가 3차원을 곱해버렸으니 이거 엉터리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론 사실 엉터리 답이 아닙니다. 맞아요. 정확히 맞는데 적용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3차원에다가 3차원하고 3차원을 비교를 해야죠. 자, 여기 3을 넣어볼까요? 여기 3을 넣으면 약분되죠. 1입니다. 1. 그래서 핵심, 우리 우주는 3차원 우주이고 3차원 플랑크 단위를 적용을 해야 한다고. 그럼 3차원 플랑크 단위가 뭐냐? 그 동영상 발표자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출발점이 뭐냐? 그 출발점이 바로 우주상수라는 겁니다. 출발점이. 3차원 플랑크 단위를 계산하는 출발점이 우주상수라고. 그럼 우주상수는 뭐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나누기. 그럼 이거 뭡니까? 이거죠. 플랑크 길이. 어떤 3차원 플랑크 길이. 3차원 플랑크 길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0차원 플랑크 길이는 이거죠. 음수 35승. 음수 35승 미터. 그럼 3차원 플랑크 길이는 음수 35승 미터. 0차. 3차원 플랑크 길이는 이거 양수 25승 미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계산됐냐? 네, 우주상수. 네. 플랑크 길이는 이렇게 넘겨서, 네, 요 제곱이잖아요. 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우면 되죠. 우주상수 역수에 루트 씌우면 요 길이가 나옵니다. 요 길이. 그럼 요 길이는 미터니까 빛의 속도로 나누면 100.5억 광년, 100.5억 년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100.5억 년이 뭐냐? 그게 플랑크 시간이라는 거죠. 그럼 물리학에서 플랑크 시간은 요거 음수 44승초. 음수 44승초. 그건 0차원이고 3차원을 적용하라고. 100.5억 년. 자, 그것이 플랑크 단위입니다. 자, 다시 물리학에서는 0차원을 적용을 했죠.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 우주를 해석을 할 때는 3차원 플랑크를 적용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플랑크 별이라고 루프 양자 중력 이론에서 이제 이런 별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죠. 물론 가설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플랑크 별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 플랑크 별이죠. 플랑크 별이 있는데 물리학에서는 0차원 플랑크 별을 지금 막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 우주에다가 막 열심히 적용을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우주는 3차원인데 왜 0차원 플랑크를 막 열심히 적용을 하는지. 3차원 플랑크고 플랑크 스타, 플랑크 별 역시 3차원 플랑크 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 계산의 출발이 바로 우주상수라는 거죠. 우주상수. 람다. 자, 앞에서 이제 100.5억 계산을 했죠. 계산 공식은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뭐냐? 네, 요것이 이제 플랑크 길이죠. 자, 다시 플랑크 길이가 뭐냐? 네, 3차원 플랑크 길이라는 거죠. 3차원 우주상수. 3차원 우주상수, 3차원 플랑크 별, 3차원 플랑크 길이, 3차원. 그게 100.5억이고, 그것이 바로 반지름이라는 거죠. 반지름. 우주의 반지름. 어떤 우주? 플랑크 우주. 플랑크 우주의 반지름이 LP라는 겁니다. 플랑크 길이 3차원. 그러면 우리 우주의 반지름, 지금 현재. 그럼 현재는 현재죠. 이렇게. 네. 그것이 바로 137.7억 년이고요. 플랑크 별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 플랑크 별은 여기서 이제 특정이에요. 어떤 특정 놈. 네. 그러면 자, 우리 우주가 빅뱅을 했다. 뻥 하고 터졌다. 자, 쭉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일련의 성장 과정에 있는 요거는 뭐죠? 검은색.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뭡니까? 네, 그것이 바로 어미 양자홀 우주론입니다. 이 양자홀이죠. 양자홀이 뻥 하고 빅뱅을 해가지고 터졌습니다. 양자홀이 성장을 하네요. 성장을 해가지고 여기 100.5억 광년 되면은 양자홀이 플랑크 스타로 성장을 하네요. 그래서 또 계속 지나지 않습니까? 지나고 성장을 하는구나. 요게 바로 지금 우리 우주의 양자홀이고요. 양자홀 플랑크 블랙홀, 블랙홀보다 훨씬 더 무지무지하게 센 놈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다크매터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크매터. 그럼 다크매터, 이것이 지금 우리 우주죠. 요 빨간색 테두리가 우리 우주입니다. 우리 우주는 지금 허공이라고, 진공. 자, 진공의 에너지 밀도. 자, 진공이죠. 여기가. 진공이라고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뭔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가 있죠. 뭔가가.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럼 이게 에너지입니까? 아니면은 매터입니까? 매터죠, 매터. 매터가 있는데 우리 우주에 없어요. 우리 우주에 없는 매터가 질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는 다크매터라고 불러야죠. 다크매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제가 얘기했죠. 에너지 밀도가 아니라고 이거. 진공의 암흑 질량 밀도가 되겠습니다. 암흑물질이죠. 진공의 암흑물질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건 여기서 제가 증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양자홀과 이제 플랑크 별과의 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진공의 암흑 질량 밀도. 네,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즉 에너지가 아니라고 이거. 암흑 에너지 틀렸다. 암흑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뭐가 암흑 질량만 존재하는 거라고. 자, 플랑크 질량이 뭐냐? 이게 플랑크가 뭐냐? 슈바르트 실추 반지름과 컴퓨터 파장과 그리고 플랑크 길이가 같아질 때의 값이라고 합니다. 말이 상당히 어렵죠? 예, 슈바르트 실추 반지름, 이거 블랙홀 구하는 공식인데, 예, 이것이 바로 블랙홀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컴퓨터 파장, 이것이 이제 컴퓨터 파장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플랑크 길이, 네, 플랑크 길이라는 건 요것이 이제 플랑크 길이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이제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플랑크 길이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된다고. 요게 전부 다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이거를 지금 우리 우주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한 게, 왜냐면 블랙홀이잖아요. 블랙홀은 우리 우주에 있는 거죠. 3차원입니다. 3차원 블랙홀은. 자, 그럼 플랑크는 0차원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3차원과 0차원을 막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3차원 플랑크 길이 요거. 3차원 플랑크 질량 요거. 엄청 크죠? 엄청 큽니다. 100.5억 광년. 그럼 요 질량은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네. 전부 다 3차원을 적용을 해야 한다고. 이 세 개가, 이 하나, 둘, 세 개가 같아질 때 현상이 이제 플랑크 별이라는 거죠. 이렇게. 플랑크 스타가 짠 하고 이제 나온다. 계산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현 우주로는, 그래서 왜 이렇게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이런 논란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냐. 현 우주로는 0차원 플랑크 스타를 기준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현 우주로는 0차원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0차원 플랑크로부터 3차원 우리 우주를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죠. 3차원으로부터 3차원을 해석을 해야지. 그 왜 0차원이냐? 자, 빅뱅 우주론이 있습니다. 빅뱅 우주론이 거의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여기서 빅뱅하고 빅뱅 우주론하고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자, 빅뱅 우주론에서 요거 10의 음수 44승 10의 음수 37승 이게 플랑크예요. 플랑크 단위. 그 플랑크는 0차원, 제가 주장했죠. 이 숫자를 0차원 플랑크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빅뱅 우주론은 뭔가가 뻥 하고 터지지 않았습니까? 0차원이 뻥 하고 터져가지고 우리 3차원이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뜻이. 그게 아니라고. 3차원이 뻥 하고 터져가지고 3차원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자, 그래서 빅뱅을 했습니다. 뻥 하고 빅뱅을 했죠. 그게 뭐가 빅뱅을 했냐는 거죠, 도대체. 뭐가 빅뱅을 했습니까? 아무도 설명 못하죠. 뭔가가 있는데 뭔가가 뻥 하고 터졌다고. 그 해석을 지금 플랑크로 하고 있어요. 플랑크. 이게 그 해석을 플랑크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플랑크로 해석하면 안 된다. 즉 인플레이션 우주론 틀렸다. 플랑크가 맞으려면, 인플레이션 우주론이 맞으려면, 급팽창 이론이 맞으려면 플랑크도 맞아야 돼요. 근데 제가 설명했죠. 이거 여기다가 플랑크를 여기다가 적용하면 안 된다고. 그럼 어디다가? 여기다가 적용을 해야 한다고. 여기다가. 그게 뭐냐? 우주상수. 즉 자, 여기 플랑크가는 0차원 플랑크고요. 여기를 우주상수죠. 그 우주상수가 바로 3차원 플랑크 계산의 출발이라고. 그래서 현 우주로는 0차원 플랑크 스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틀렸다고. 자, 그러면은 기준점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현 우주론. 여기가 기준 아닙니까? 기준점이 되죠. 자, 그러면은 기준점으로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네, 우측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기준점으로 설명해 보죠. 이제 이거 우주상수죠. 우주상수. 플랑크 스타. 플랑크 단위. 3차원 플랑크 단위죠. 3차원 플랑크를 적용해야 된다고. 자, 기준점을 여기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뭡니까? 오른쪽 요렇게 가는 거 요거. 요게 뭡니까?
여기서 기준점이 여기다. 요거 뭐예요? 요게 뭐예요? 요거. 우측이 존재하죠. 자, 그럼, 이것도 왼쪽은 뭡니까? 좌측은 뭡니까? 좌측이 존재하죠. 왜 기준점이 여기니까? 그게 바로 이걸 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 자, 좌측이 뭐죠? 지금 현재 나이가 137.7 아닙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길이가, 시간이죠.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137.7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좌측의 시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니까는 10.5죠. 이게 무슨 말이냐? 100.5억 나누기 137.7억. 그게 73%라는 겁니다. 73%. 73%. 거기서 이제 오차가 약간 있다. 네. 72.6%. 우주상수 측정 값에 오차가 있다. 그게 바로, 네. 73%. 이게 뭡니까? 예. 좌측이, 자, 플랑크 우주상수, 이게 우주상수라고 제가 설명했죠. 우주상수 좌측이 73%고요. 그럼 이쪽은 뭡니까? 네. 요 길이, 요 시간 있죠. 하여튼 이렇게 계산하면은 당연히 27% 나오겠죠. 우주상수로부터 우측이 27%라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에서 이걸 뭐라고 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측 있잖아요. 우측의 시간을 암흑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암흑물질 비율. 여기서부터 좌측의 시간 있잖아요. 좌측의 시간을 암흑에너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다시 이것은 저의 설명이고요. 자, 다시 물리학은 요거 계산 안 한다고 했죠. 제가 이렇게. 네. 왜? 물리학은 0차원 플랑크를 해석을 하니까. 자, 그럼 뭐만 있습니까? 우측만 있잖아요. 우측만. 이렇게.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암흑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죠. 왜? 우측만 존재하니까. 그러면 또 좌측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좌측이. 그 암흑에너지다. 그럼 암흑에너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좌측이 존재를 안 하는데. 역시 또 조금 헷갈릴 것 같습니다. 다시 이 그림을 보면 어쨌든 플랑크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플랑크는 지금 0차원 요거 있잖아요. 요렇게. 요게 지금 물리학입니다. 저의 주장은 그거는 0차원을 해석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자, 이게 지금 물리학이에요. 0차원.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해석을 하자. 자,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플랑크를 여기로부터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우측만 존재하는 겁니다. 우측만. 이렇게. 우측만. 아까 우측이 그 질량이라고 했죠. M. 오메가 M. 질량의 비율. 우측만 존재를 하는 겁니다. 좌측은 존재를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제가 그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3차원 플랑크를 기준으로, 자, 3차원 플랑크를, 우주상수죠. 우주상수를 기준으로 좌측이 0.73 시간이고요. 우측이 0.27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측을 물리학에서는 암흑물질의 비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좌측을 암흑에너지의 비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다 암흑물질이에요. 여기 이렇게. 여기에 뭐 에너지 있습니까? 에너지 없죠. 그럼 뭐만 있습니까? 물질, 암흑물질이죠. 요 우주 상수를 기준으로 우측이 0.27, 좌측이 0.73. 암흑 에너지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암흑 에너지하고 즉 암흑 물질이 결국은 팽창을 하지 않습니까? 암흑 물질이 성장을 한다. 암흑 물질이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했죠. 그래서 우리 우주 공간이 팽창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뭔가가 영향을 끼쳐가지고 우리 우주 공간은 자연스럽게 팽창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암흑 에너지라고 불러도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암흑 물질, 이 암흑 물질의 성장이 우리 우주를 팽창시킨다이죠.
그것을 암흑 에너지다라고 불러도 돼요. 자, 다시. 그래. 여기 이게 물리학에서 말하는 요거 0.73, 0.2 이거는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주 상수에서 좌측 시간, 우주 상수를 기준으로 우측 시간, 그러니까 시간의 비율일 뿐이라는 겁니다.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뭐 비율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진공의 암흑 질량 밀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진공의 에너지 밀도. 에너지가 아니라고. 에너지가 아니다. 진공의 암흑 물질 밀도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지금, 요 계산에서, 여기 쭉, 여기 보시면, 여기서 보통 물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보통 물질. 지금 무슨 말이냐. 우주의 그 팽창 있잖아요. 우주의 팽창하고, 여기, 보통 물질은 4차원 우리 우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거 역시 물리학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요 보통 물질은 여기 있잖아요. 요 테두리에 보통 물질, 우리 그 은하들이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천억 개의 은하들이 위치하겠죠. 그 수천억 개 위치한 그 은하들이 우주를 수축시킨다. 아니라는 겁니다.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거 아니다. 보통 물질은 4차원 구체에 우주 공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물론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물리학은 우주는 평평하다 이렇게 놔버리니까 자 여기다가 뭐 놓으면은 이게 뭐 이렇게 휘겠죠. 예. 이렇게 놓으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고. 요거. 그 증명은 앞 동영상에서 제가 또 했습니다. 3번에서 여기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빅뱅이 뻥 터져가지고 빅뱅이 터졌습니다. 터져가지고 쭉 와가지고 여기가 이제 플랑크예요. 우주상수가 이렇게 걸렸고요. 여기서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암흑 물질입니다. 암흑 물질, 보통 물질 없습니다. 그것이 직선 팽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우주는 가속 팽창이냐 등속 팽창이냐? 등속 팽창이라고. 등속 팽창을 설명하는 중에 보통 물질 없습니다. 여기에. 보통 물질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숫자가 없어요. 숫자가. 암흑 물질입니다. 암흑 물질.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죠. 보통 물질은 4차원 우리 우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자, 그래서 진공의 암흑 질량 밀도, 요놈 밀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놈 밀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요놈의 밀도를 한번 구해보자. 자, 질량 밀도가 뭡니까? 부피분의 질량 아닙니까? 부피분의 질량. 자, 부피. 자, 우리 우주는 부피가 요거죠. 요거. 그런데 이제 그 4차원 초구체의 표면적. 4차원 초구체의 표면적이 우리 우주의 부피인 거죠. 이거는 수학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자, 2파이의 제곱 곱하기 LP 요거. 반지름의 3승. 그러니까 이게 부피가 되는 거죠. 초구체의 부피, 초구체의 건널비. 3승이니까 부피 맞죠? 자, 부피분의, 이것이 이제 우리 우주의 부피예요. 부피분의 요놈의 질량. 에너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틀렸다. 에너지가 아니라 질량이 된다고. 자, 요놈의 질량. 그럼 플랑크 질량 아닙니까? 플랑크 질량. 왜 플랑크라고 했으니까. 플랑크라고 했으니까 플랑크 질량. 요놈? 자, 요거를 그대로 대입을 하는데, 역시 또 앞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했죠. 여기다 파이를 곱해야 된다고. 플랑크 질량에다가, 요게 플랑크 질량이에요. 플랑크 질량에다가 파이를 곱해야 돼요. 파이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등속 팽창이 나와요. 파이를 곱해야 된다고. 이렇게. 자, 이렇게 곱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맞죠? 부피분의 질량이죠. 우리 우주 부피 분의 플랑크 질량. 플랑크별 질량. 자, 이렇게 나누면 이것이 나옵니다. 수식이. 자, 그래서, 요놈의 밀도를 구했다는 거죠. 그게, 이것의 밀도가 요거예요, 요거. 우주상수. 요거 우주상수,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 놈이 요 놈입니다. 요거. 근데 역시 8파이가 붙고 근데 저랑 공식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공식이 다르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 뭐 이거는 같아요. 같다고 놓고 네, 여기는 2파이 근데 여기는 8파이잖아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네, 저는 어쨌든 4차원 초구체의 3차원 표면적 예, 그렇게 계산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놈의 밀도를 한번 계산해 보자. 네, 역시 공식은 똑같습니다. 요거 똑같죠. 요 놈의 밀도를 우리 현재 우주의 밀도를 한번 계산해 보자. 역시 2파이 제곱 R의 3승. 네. 요 그러면 R이 뭐냐? R이 지금 우리 우주의 반지름. 네. 거의 13.77이죠. 예, 분해. 자, 분해. 요거 뭡니까? 요거 질량 지금 암흑물질 질량. 예, 앞에서 또 제가 설명을 열심히 했습니다. 슈바르트 실주 블랙 반지름으로 또 구하라고. 이거 블랙홀 질량 구하는 공식 아닙니까? 단 거기서 2파이를 곱해야 한다고. 자, 블랙홀 구하는 공식에다가 2파이를 곱해야 된다. 자, 그래서 2파이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블랙홀 질량. 근데 앞에서 이건 블랙홀 질량이지. 이건 제가 설명했죠. 이건 양자홀이라고. 양자홀 블랙홀보다 훨씬 더 센 놈이라고. 근데 이거 여기다가 왜 블랙홀 질량을 여기다 넣었냐? 네, 플랑크 스타란 슈바르트 실질 반지름. 이게 블랙홀과 이제 그 플랑크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블랙홀 공식을 여기다 넣어도 되죠. 그게 플랑크니까. 요 플랑크 요렇게 요 블랙홀이에요. 요게 블랙홀. 자, 그래서 여기 그대로 수축 공식을 대입하면 역시 여기 RS 슈바르트 실치하고 여기 R하고 약분이 되는 거죠. 이게 1승이 같아진다고 했으니까 슈바르트 실치 반지름과 플랑크 그 길이가 같아질 때 하여튼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걸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루트를 씌울게요. 그러면은 다 약분이 됩니다. 2파이 C의 제곱 G 이렇게 다 약분이 되면서 이게 나와요. 이게 뭐냐? R분의 LP 이것이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했죠. 요거 좀 요거잖아요. 요거. 네. 정확히 공식이 유도가 됐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거 요 3 이상하다고. 3이 이상하다. 이거 틀린 것 같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틀렸다. 증명됐죠. 아니, 이거 계산하면 이게 나온다고. 이게 이렇게 요 숫자가 나온다고. 이게 지금 물리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숫자라고. 3이 없는 게 맞는 거죠. 계산하면은 역시 T분의 TP가 됩니다. 계산하면은 0.730, 73%. 네, 여기 73%가 나온다는 거죠. 즉, 여기서 좌측이 73%, 네, 좌측이 73%, 우측이 27%, 73대 27이고 그 숫자에서 보통 물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암흑 물질을 해석을 하는 것이죠. 암흑 물질이 도대체 뭐냐? 암흑 물질이란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네, 지금 암흑 물질은 현재의 암흑 물질이죠. 현재 우리 우주 암흑 물질은 요거예요. 그럼 과거의 암흑 물질은 특정 순간에 요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주상수. 그러면은 뻥 하고 터지지 않았습니까? 빅뱅일 때 암흑 물질은 요거죠. 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물리학에서는 우주상수를 기준으로 좌측의 시간의 비율 혹은 거리의 비율을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자. 그 다음에 우측의 그 시간의 비율 혹은 거리의 비율을 암흑물질이라고 부르자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됐다. 단어의 뜻이 잘못됐다. 전부 다 암흑물질이라고. 그러면 암흑에너지의 진정한 올바른 뜻은
암흑물질이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했죠. 그럼 또 질문이 또 있네요. 암흑물질이 왜 성장합니까? 네, 어미양자홀 우주론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죠. 예, 이게 어미양자홀은, 이게 어미양자홀입니다. 어미양자홀은 4차원 어미양자홀은 5차원 할미양자홀을 잡아먹는다고. 잡아먹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거죠. 블랙홀이 있습니다. 밤하늘에 블랙홀이 있습니다. 블랙홀이 막 외부 물질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잡아먹죠. 그럼 블랙홀 성장합니까? 블랙홀이 그대로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블랙홀이 오히려 축소를 합니까? 잡아먹으면 블랙홀이 성장을 하죠. 마찬가지 양자홀도 잡아먹어요. 누구를? 5차원에 있는 그 할미 양자홀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장을 하니까 우리 공간도 자연적으로 팽창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그것을 암흑에너지라고 진짜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우주는 가속 팽창이냐 등속 팽창이냐? 예. 가속 팽창이 맞습니까? 등속 팽창이 맞습니까? 이 물리학에서 말하는 암흑 에너지 요게 72.9%, 그것이 가속 아지라고. 단어의 뜻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속 팽창을 야기한다는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등속 팽창이 맞는 것 같다. 그럼 얼마만큼 등속으로 팽창하냐? 빛의 속도죠. 우리 우주가 팽창을 합니다. 풍선이 이제 팽창을 하죠. 그 풍선이 팽창하는 속도가 빛의 속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우주는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빛의 속도가 과거에는 작았다. 빛의 속도가 작다. 지금은 빛의 속도가 점점점 빨리 증가하더라. 빨라지더라. 그러면 가속 팽창이죠. 그런데 빛의 속도는 똑같지 않습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등속 팽창이죠. 앞에서도 제가 또 설명을 했습니다. 등속 팽창이라고. 암흑에너지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금 뜻이 잘못됐다. 자, 이제 정리를 최종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이런 혼란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고. 그거는 플랑크 때문에 그래요. 플랑크 때문에. 여기다가 플랑크를 적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점이 여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여기다가 플랑크를 적용해야 되고 3차원 플랑크를 적용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기준점이 여기가 됐다라는 거죠. 네, 그거를 물리학에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으로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기 우측이 있구나, 여기 좌측이 있구나. 그림으로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모르죠. 이거는 동영상 발표자가 제안하는 거고. 자, 여기서 막 설명을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하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암흑 물질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지금. 숫자로. 이것이 지금 암흑 에너지라고 불리고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최종적인 질문이 하나 있네요. 여기다가 플랑크 적용하는 거 아니다? 네. 이거 틀렸다? 이게 지금 빅뱅 우주론인데. 여기다가 빅뱅이 뻥 하고 터졌을 때 0차원 플랑크 길이를 적용하는 게 지금 빅뱅 우주론이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빅뱅 우주론 자체가 지금 붕괴가 돼요. 급팽창 이론. 급팽창 이론 지금 붕괴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그럼 질문. 빅뱅을 했습니다. 빅뱅 뻥 뭐가 터졌죠? 그 빅뱅 뻥 터질 때 반지름 얼마입니까? 빅뱅 뻥 터졌을 때 질량이 얼마입니까? 시간이 얼마입니까? 네, 이런 거 다 다시 계산을 해내야죠. 플랑크가 아니라고 해버렸죠. 플랑크가 아니라고 해버렸으니까. 네, 빅뱅 반지름. 바로 전동 영상에서 제가 계산을 했네요. 그래서 빅뱅 반지름, 우리 우주가 뻥 하고 터졌을 때 그 빅뱅 입자의 반지름은 31광년이었다고. 얼마였죠? 30몇, 음수가 아니라고. 어마어마하게 작은 게 뻥 터진 게 아니라요.
우리 우주가 뻥 하고 터졌습니다. 네, 31광년이네, 광년. 31광년이라 그러면, 한 명왕성, 글쎄요, 지구로, 명왕성 거리 한 2배 정도? 예,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여하튼 태양계 크기만한, 네, 컷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태양계 크기만한 게. 그때의 질량이 이제 1.0014승, 태양 질량이 14승만한 입자가 뻥 하고 탄생을 했다는 거죠. 태양계 크기만한 게. 그래서 최종 결론 빅뱅 우주론이 있습니다. 빅뱅 우주론에서 빅뱅은 맞다. 네, 그 이후 것은 틀렸다. 빅뱅은 맞습니다. 우주 상수를 이해를 지금 아무도 못하고 있다고. 그 우주 상수가 바로 3차원 플랑크 단위를 계산하는 것이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